미국 대선 판세가 막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ABC하고 워싱턴 포스트, 물론 힐러리 팬이지만은 가장 근이 있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데는 그저께는 힐러리가 1%, 어제는 트럼프가 1% 이기고 있었고 오늘은 두 사람이 동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46대 46. 자, 라스무센하고 IBD TIPP의 여론조사 두 군데에서는 두 사람이 동률로 나왔습니다. 자, LA타임스 USC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6%를 앞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많이 앞서가던 이코노미스트 유거버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3% 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택도 없이 뭐 지는 이런 조사는 다 사라졌고요. 미국 현지에서도 전국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거의 똑같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지금 부인 못하고 있고요. 주요 여론조사 몇 개를 갖다가 통합해서 발표하는 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사이트에는 두 사람의 차이가 이제 1.7%입니다. 아마 한 2, 3일 더 지나면 이제 똑같거나 트럼프 이겼다고 나올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대선은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각 주별로 누가 이기는가지 전국의 지지율이 아니다. 그런데 주별로 봤을 때 인구가 많은 동부와 서부 해안 지역은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데는 힐러리가 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중부 중간에 있는 지역에서 남부 지역에서 주로 이기기 때문에 거기는 숫자가 많지가 않다. 그래서 결국은 힐러리가 이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막연한 이야기죠. 선거인단 판세에서도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요, 이 전날까지만 해도 힐러리가 259명, 일주일 전만 해도 힐러리가 320명 이랬습니다. 이제는 힐러리가 확보 가능한 선거인단이 226명이고 트럼프는 1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래 된 상황에서 270명이 되어야 당선이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일부 사이트에서는 250명까지 갔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10개 안팎의 경합주에서 누가 이겨버리느냐에 따라서 거의 미국의 대선 결과가 좌우될 건데요. 뭐 주별로 조사하는 부분에서도 한 번은 트럼프가 이겼다, 한 번은 힐러리가 이겼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요,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는 4대 요소를 소개했는데요. 이제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가 과반을 간신히 넘거나 270명을 채워서 백악관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선거인단 확보에서 힐러리를 앞서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트럼프가 이 2012년에 미트 롬니가 승리했던 주를 다 가져가고 여기에 콜로라도, 플로리다, 아이오와, 오하이오, 뉴햄퍼스 등 경합주 5곳에서 승리한다면 트럼프가 272대 266으로 힐러리를 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 포스트는 오하이오, 아이오와는 가져갈 수 있지만은 콜로라도와 뉴햄퍼스에서 이기진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콜로라도와 뉴햄퍼스에서도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여론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롬니가 4년 전에 승리한 주 중에서 노스캐롤라이나를 클린턴에게 넘겨주는 경우인데 노스캐롤라이나가 지금 FBI 수사 발표 이후에도 힐러리 우세 판세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경우의 숫자인데 근데 그러질 않습니다.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안정적으로 트럼프가 역전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저거 하는 사이비 여론조사 가지고 맨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경우 5개 경합주에서 모두 이기고 네바다, 위스콘신에서 승리한다면 273대 265로 힐러리를 꺾을 수 있다는데 지금 네바다에서는 이미 이겼습니다. 위스콘신은 아직 조금 찌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위스콘신도 지금 이 차이가 3, 4%로 이렇게 급감을 해서 해볼 만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후보의 선거인단 수가 똑같아질 동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선거인단의 동수가 되는 이 경우에는 이 상원이 부통령 선거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가능한가 하면 메인하고 네브래스카주 이 두 개 주는 그 주 안에 선거구별로 대의원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쪼개입니다.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48개는 승자 독식인데 이 메인하고 네브래스카는 4명, 5명의 대의원이 있는데 이 대의원을 주 안에 있는 선거구별로 나누기 때문에 실제로 269대 269 형태로 이 두 사람의 동률이 이루어지면 그건 트럼프 승입니다. 자, 이런 워싱턴 포스트까지 트럼프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거는요. 지금 이 미국의 경제에서 급속하게 트럼프 지금 리스크가 작동을 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주식을 갖다가 팔거나 뭐 안정자산을 선택하거나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역력하게 무엇이 문제인가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나온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의 아성인 버지니아에서도 지금 이 트럼프가 44대 41로 뒤집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자, 이 지금 힐러리의 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힐러리가 이겼다고 전제해 놓고 트럼프가 경합주 10개 중에서 뭐 거의 다 먹느냐 마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버지니아 같이 인구도 많고 대의원 수도 많은 주에서 펑펑 지금 뚫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힐러리가 이기기로 되어 있는 주 한 2개만 먹어버려도 선거는 끝나버리는 상황인데요. 버지니아에서 이겨버리면 사실상 선거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위키리크스가 막판에 대비해서 어센지가 한 건을 아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고위 당국자가 힐러리 캠프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서 조심하라는 언지를 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위키리크스가 힐러리 선대본부 존 포데스타 본부장이죠. 해킹 이메일 가운데 포데스타와 이 법무차관이 지난해 5월 19일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는데요. 이 캐드직 법무차관은 포데스타 본부장에게 보내는 조심하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의회 청문회 등 힐러리의 이메일 사용에 대한 수사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수사를 지휘해야 될 법무부의 차관이 힐러리 캠퍼의 본부장에게 조심해야 될 내용들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캐드직 차관은 이메일에서 오늘 우리 부 민사부장이 정언하는 하원법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린다. 즉 법무부 민사부장이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서 법사위원회, 미국 의회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가는데 국무부 이메일 관련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정보공개법 소송이 어젯밤 들어왔거나 오늘 오전 들어올 예정이며 국무부가 이메일을 게시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 자, 이 포데스터와 캐드직 차관은 서로 잘 아는 사이고 위키리크스가 해킹한 이메일에서 이들이 지금도 친분을 유지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캐드직 차관은요, 이 포데스트가 빌 클린턴의 성추문 사건에 관여돼 가지고 같이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인을 했던 사이입니다.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캐드직 차관이 클린턴 캠프에 수사 정보를 준 것을 확인해야 된다면서 나라를 망치려고 한다고 지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래 위키리크스와 어셈지는 굉장히 진보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면서 이런 것들을 폭로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미국의 기득권들을 행포에 질려버리면서 이 썩은 기득권들이 진보이거나 좌파이거나 개혁적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는 데에서 환멸을 느끼면서 트럼프를 당선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매우 진보적인 입장에서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공개해오던 위키리크스가 왜 오는 날 힐러리를 저렇게 공격하고 오바마 행정부를 공격하고 둘이 유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당선을 도우려는가 하는 부분은요. 이 보수 진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 거대한 썩은 부패 기득권 네트워크가 개혁을 주장하는 데 대한 환멸이 그렇게 작용한 겁니다. 미국 대선 투표율은 2008년에 오바마가 될 때 좀 높아서요. 흑인들이 처음 나오는 흑인 대통령 뽑아보자고 많이 투표해서 62%, 2012년에는 58%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선 때 대졸 이상의 고학력 백인 투표율이 79%고 대졸 졸업장이 없는 저학력 백인이 57%만 투표를 했습니다. 자, 이들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요. 이들이 대부분 트럼프 지지자들인데 이렇게 투표장으로 대거 몰려가면 미국의 선거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조기 투표자 수가 2012년에 2배라고 하는데 2600만 명이 조기 투표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힐러리 측은 조기 투표가 자신에게 유리하다. 히스패닉이나 젊은 층이 많이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이 오바마를 기대어서 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흑인 조기 투표율이 2012년보다도 더 낮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오하이오 등 경합주에서 흑인 조기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에 샌더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투표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투표율이 높아야 자기 지지층의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데 트럼프 지지층의 투표율이 힐러리 지지층의 투표율보다 좀 더 많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어디를 찍을지 모르는 한 8%가량의 부동표에 있어서 투표율도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이 더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 대선은 지금 마지막 한 열흘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마라톤에서 42km 뛰면 뭐합니까? 마지막 195m에서 역전시키면 끝나버리는 거죠.